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금형이라 그러면 이제 짐승이죠. 짐승인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사자나 호랑이나 그다음에 이제 소 이런 것들 갖다가 얘기하는 것들이죠. 앞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인물형을 했었습니다. 인물형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인물형이 기본이 제일 많을 거예요. 뭐 옥녀다, 선녀다, 미녀다, 귀인이다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인물형이기 때문에 자, 인물형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목성체하고 금성체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이제 그 서 있는 경우는 이제 목성체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금성체 같은 경우는 이제 앉아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이 금성체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금형. 자, 짐승들은 거의 다 금형입니다. 금하고 토성체예요. 왜 그러냐면 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동물 사람이라면 사람은 어때요? 서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목성체가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둥그름하니까 금성체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동물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금성체입니다. 이렇게 목성체로 올라간 게 없죠. 거의 다 금성체로서 두툼하게 된 것들이 다 금성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허리가 거의 등이 토성체도 있습니다. 이게 금성체하고 거의 토성체가 이루어진 것들이 금형입니다. 특히 이제 그 새 같은 경우는 어, 화성체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짐승이라고 할 때 우리가 금수라고 그러죠. 금수. 그래서 금이니까 이제 우리가 짐승이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은 거의 다 금성체하고 토성체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금성체는 무관이죠. 그다음에 토성체는 뭐예요? 재물이죠. 그래서 금성체, 이 금형은 거의 다 무관과 그다음에 재물이 나온다. 그런데 또 귀도 나와요. 귀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형 봅시다. 자, 사자형은 사자, 복호의 위용, 즉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같이 있을 경우 자, 우리가 이제 사자가 있는데 사자가 혈이고 이제 앞에 안산에 복호가 있다, 호랑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호랑이가 있으면 또 사자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다. 서로 상극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감흥을 한다. 즉 서로 긴장을 하기 때문에 혈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보통 우리가 그죠? 그래서 사자하고 복호용이 있을 때 솔직히 이렇게 됐을 때는 뭘까요? 거의 눈을 갖다가 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응시를 하죠, 그죠? 응시를 하기 때문에 눈에 혈이 있다. 사자 복호형은 눈에 있다. 자, 그다음에 사자 흡수형. 자, 사자가 물을 마시는 항목이다. 당연히 입에 혈이 있겠죠. 왜 그럴까요? 입으로 물을 마시니까. 그래서 주둥이에 하장한다. 그런데 사자가 꼬리를 핥고 있다? 그러면 혀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혀끝에서 하지를 않아요. 주둥이. 자, 입에다 한다. 그 다음에 사자 인아형, 즉, 사자가 끌고 간다. 새끼를 데리고 간다는 얘기 뭘까요? 당연히 젖에다가 하장을 해야겠죠? 사자 젖에다가. 왜? 사자가 젖을 먹으니까. 호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모든 동물들이 새끼를 데리고 갈 때는 거의 다 젖에다 하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번왕기사 날쌔게 간다. 어차피 사자가 날쌔게 달린다는 얘기는 이게 콧대롱 코에다가 하장한다. 왜? 숨을 쉬니까. 그래서 코에다 하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노복사 날쌔게 엎드린 사자. 이것도 실질적으로 사자 가슴에 하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어, 앞에다가 하는 게 맞습니다. 사자 대령. 그러니까 호랑이는 대령이 없습니다.
사자는 방울을 갖고 노는 경우가 있어요. 사자 대령. 자, 그다음에 사자 희구형이라고도 해요. 사자가 구슬을 갖고 노는 형상도 있어요. 이럴 때는 거의 다 이제 방울에다가 혀를 화장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공황포란이다 했을 때도 공황이 알을 품고 있을 때도 알에다 알을 화장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자 대령, 사자가 방울을 두는 것이 아니겠죠. 가지고 노는 거겠죠. 그죠? 피구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복사자형, 엎드린 사자는 당연히 코에다가 하겠죠. 왜냐하면 엎드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자형은 거의 다 대체적으로 눈하고 그다음에 입, 그다음에 코 여기에다가 화장을 한다. 그 화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자형국은 거의 다 이렇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 사자형국이 호랑이하고 틀린 점은 사자는 거의 눈에다가 이렇게 화장들을 합니다. 왜? 그런데 호랑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굉장히 가팔라요. 이렇게 보면 이제 호랑이하고 사자는 틀립니다. 사자는 이렇게 갈기가 이렇게 넓어 이렇게요. 뭉퉁하죠. 이것도 지금 넓죠. 이렇게 갈기가 있죠. 그죠? 근데 호랑이는 실질적으로 조그마해요. 이렇게 얼굴이 작으면서 급하게 떨어져요. 급하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눈에다 화장을 못 하죠. 여기가 혈이 없죠. 그죠? 쭉 떨어집니다. 뚝 떨어지면 어떻게? 이럴 때는 당법을 써야 돼요. 즉, 밑으로 내려온데, 평지에 내려온 데다가 바로 붙여서 써야 돼요. 즉 당법이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당법. 당구를 친다. 당구 칠 때 어떻게 해요? 깃대로 갖고 당구를 치면은 그 당구 공을 깃대로 맞추잖아요. 그래서 이 당법이라고 합니다. 12지장법에서 도장법에서 당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호랑이 형국은 사자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눈에가 있어 이렇게. 근데 호랑이도 눈에 있긴 있어요. 근데 호랑이는 거의 이렇게 급하게 떨어져요. 호랑이는 되게 급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땅에다가 떨어진데 표면에 여기에다 붙였어야 돼, 이게. 바로 여기다 옆에 같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거의 붙였는 거 많습니다. 그래서 호랑이하고 사자하고는 약간 혀를 쓰는 방법들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눈에다 쓰기도 호랑이도 눈에다 써요. 쓰긴 쓰는데 만약에 급하게 떨어질 때는 밑에 땅에다가 지면에 닿는 곳에서 바로 붙였습니다. 당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금형. 자, 사자형국.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